Hi, it's Melody.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고 앞에 앉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재밌는 스토리를 하나 말해주기 위해서인데요. 바로 저의 영어 공부법, 저의 영어 공부의 역사입니다. 며칠 전에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이메일 내용을 보자면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습니다. 회화는 언제부터 잘하시게 된 건지요? 해외파신지요? 꾸준히 하고 계신 공부법이 있는지요? 통역사님 만큼 회화하려면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 메일을 받기 전에도 비슷한 류의 댓글이 매번 달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영상으로 찍어야겠다 생각을 하다가도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이런 영상을 보면 웃기지가 않을까. 그래도 어쨌든 제가 영어를 하는 사람 중에서는 좀 독특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는 여러분께 나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생각나는 대로 주절주절 떠들 거고요. 좀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냥 편하게 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질문이 해외파신지요? 요걸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국내파입니다. 그래서 국내파와 해외파의 정의가 뭐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저는 2살에서 4살 때 미국의 뉴욕주에서 거주를 했는데요. 기억이 일체 안 나요. 부모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된 거고요. 그 이후로 9살 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죠. 그때 1년 동안 파키스탄이라는 국가에서 거주를 합니다. 파키스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인도 옆에 붙어 있는 무슬림 국가고요. 거기도 국제학교가 있겠죠? 그래서 국제학교를 보통 많이들 나오죠. 그 해외파 친구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로컬 스쿨을 다녔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제 동생이랑 제가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제 동생 당시에 초등학생이 아니었죠? 유치원생이었고요. 그 전체 학교에서 비파키스탄인 학생이 저랑 제 동생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에 제가 뭐 영미권으로 어학연수라든가 계절학기라든가 인턴이라든가 뭐 하물며 뭐 해외여행조차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파라고 저는 이제 컨시더를 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국내파라고 하는 게 오히려 불리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오히려 국내파다 하면 차별을 받았어요. 내가 영어를 얼마나 하는지 들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해보고 요즘은 세월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국내파인데도 일단 영어를 잘하는 케이스가 수두룩 빽빽이고 특히 제 밑에 세대 젊은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해외 매체를 접하고 자라온 세대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영어가 너무 이상한데 미국에 10년 살다 왔다. 이런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해외를 오래 살다 왔다고 해서 영어를 다 잘하지도 않고 또 국내파라고 해서 영어를 뭐 국내파스럽게 하지도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국내파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서두가 너무 길어졌고 어떻게 공부를 도대체 했느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2살 이전까지는 공부를 안 했겠죠? 그래서 2살에서 4살 때는 거기에서 영어 놀이방 이런 데 다니면서 그때 저희가 살던 동네가 all white neighborhood, 백인밖에 없었대요. 거기에서 기억 안 나지만 백인 애들이랑 영어 썼을 테고. 그리고 한국 돌아와서는 그냥 일반 유치원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파키스탄 간 기억이 나고, 그 영국계 파키스탄인 남자분이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가해 선생님으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집에서 영어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고, 한국 돌아와서부터가 중요한데, 그때부터 영어학원을 다녔죠. 근데 사실 영어학원 안 다닌 한국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특이했던 점은 보통 일반적인 한국식 영어 교육을 시키는 학원들 있잖아요. 단어 엄청 많이 외우게 시키고 또 뭐 학교 시험 문제 이런 거 공부시키고 그런 거를 안 시키고요. 그냥 원어민들이 있는 놀러 다니는 학원에 어머니께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학원 가서 맨날 놀았어요. 그냥 원어민이랑 행맨하고 영어로 된 영화 보고 수다 떨고 숙제로 센텐스 메이킹이랑 에세이 같은 거 써가면 이제 거기에서 고쳐주고 영어로 된 환경에 놀러 간다라는 느낌이어서 영어가 공부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뛰어난 안목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선택을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중요했던 게 집 안에서의 환경. 집에서 엄마가 한국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저랑 제 동생이랑 영어만 쓰게끔 하셨어요. 그렇다면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영어를
자유자재로하는 바이링구얼이시냐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학구열이 조금 강하셨고 그 다음에 영어라는 언어에 관심이 많으신 순전히 우리 교육을 위해서 금지였어요. 테레비가. 보고 싶으면 영어로 된 채널밖에 못 보겠어요. 그때 저희가 스카이라이프를 신청을 해서 봤었는데 디즈니 채널, 카툰 네트워크, 니클로디언 그다음에 디스커버리 채널, 히스토리 채널 미국 방송을 받아서 하는 채널들이 있었는데 그것만 가능했고 한국어로 된 방송은 금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어로 된 방송을 보면 자막이 나오잖아요. 한글로. 그 자막을 못 보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텔레비에는 자막을 해제하는 설정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휴지 있죠. 이런 휴지를 떼가지고 붙였어요. 엄마가. 텔레비전에 자막 부분에 테이프로. 그러면 다 못 알아듣죠. 당시에는 영어를 잘 못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때 뭐 나이가 어려서 이마지네이션이 풍부하고 그래서 가능했던 걸 수도 있지만 그 자막 안 봐도 대충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책을 읽고 싶다. 그러면 뭐 학교에서는 그 학군문고에 이렇게 꽂혀있는 책들 있잖아요. 한글로 된 책. 그거는 실컷 마음대로 읽는데 집에서 읽는 책은 모두 영어여야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된 페이퍼백 노벨스 많이 읽었고요. 음악을 듣고 싶다. 음악 듣는 거 노는 거잖아요. 노는 건 금지. 근데 할 거면 영어로 된 노래를 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야후 뮤직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줬는데 거기서 Avril Lavigne의 뮤직비디오를 처음 제가 접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센세이셔널한 혁명이었습니다. 혁명. 저는 당시에 그 소녀를 왠지 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엄청 이입을 했죠. 그래서 그때 Avril Lavigne 노래 미친 듯이 들었고 뭐 그 전에 뭐 Hilary Duff, 뭐 Christina Aguilera, Britney Spears 뭐 당연히 많이 듣고 그 이후에 Maroon 5, 뭐 Green Day 엄청 듣고 그러니까 미국 음악만 엄청 들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냥 이제 한국 가요를 못 듣게 하니까 억지로 시작을 했을 텐데 이제 그게 취향으로 굳은 거죠. 어렸을 때 취향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쪽 문화가 정서에 맞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쪽만 주구장창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영어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아니었죠. 그냥 덕질을 하기 위해 그 언어란 도구가 필요했던 거고, 예를 들자면 노래 가사에 단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단어를 공부를 안 해요. 이제 노래가 좋으니까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소리를 외우잖아요. 쭝얼쭝얼쭝얼. 헐거리다 어느 날 딱 궁금해지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지? 그럼 그때 그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고 그럼 딱 머리에 익히는 거죠. 아, 그리고 그 시기에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엄청 많이 봤어요.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엄마가 학습 목적으로 틀어주셨을 텐데 나중에는 꽂힌 거죠. 그래서 뮬란 같은 거는 제가 진짜 10,000번은 보지 않았을까요? 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웠어요. 그리고 뭐 인어공주, 뭐 스노우 화이트, 뱀비도 너무 좋아했고요. 그런 것도 이제 대사에서 영어 단어를 저절로 습득을 했겠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보다가 나중에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그냥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영어로 놀고 뭐 특별히 공부를 하지는 않는 세월들을 보내다가 이제 중학생이 됐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가 돼서는 조금 학습을 시키는 영어학원으로 옮겼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외고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서 그때는 학교 공부도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외고를 가면 좋겠다 해서 외고 입시반이 있는 영어학원을 옮겼고 그 외고 들어갈 때 영어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 영어 시험이 수능 영어랑 조금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EBS 문제집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주구장창 풀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 토플 점수가 있으면 가산점이 있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IBT 토플이 그때 막 나왔을 때였는데 그전에는 CBT였고 IBT 토플 유형의 문제집 주니어용으로 나온 거 조금 풀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막 이제 토플도 시험 공부라서 쪽집게 강사가 있고 요령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쪽은 아니었고 그냥 정말 영어 실력을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냥 그 문제집만 토플 문제집 해서 이제 중2 때 살짝 접하고 중3 때 좀 더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고 사실 그때 당시에 외고라는 게 말이 외국어 고등학교지 실제로 외국어를 잘하거나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학교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외고는 가고 싶은데 내신이 따라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영어로 어떻게 덮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영어가 좀 되니까. 그래서 영어를 되게 열심히 했고 토플도 조금 했고
그래서 중3 때 토플 친 게 112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상 외국에 갔을 때는 제가 이제 중국어과를 갔어요. 중국어과는 영어랑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대입, 수능에 맞춰진 이제 주입식 한국식 교육이라서 잘 못했어요. 잘했을 리가 없죠. 자기 객관화에 실패를 해서 못 모르고 이제 정규 1등만 가는 학교에 덤벼서 가서 이제 바닥을 깔아줬습니다. 그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현실을 굉장히 회피를 하고 싶고 현실 도피를 저는 영미권 문화로 했습니다. 그 야자 시간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그 인강부라고 메가스터디부라고 PMP 사주셨는데 그 PMP로 그 Late Show with David Letterman, Late Late Show with Craig Ferguson, Ellen Show 별것도 아닌데 그 당시 제 환경에서는 굉장히 스캔들러스한 일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심야 토크쇼에서 말한 내용들이 수위가 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성이 된 지금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숙사 닭장 생활 속에서 그들이 멘션하는 내용들의 그 수위는 저희에게는 거의 뭐 엄청난 일탈이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 음악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때 또 영국 음악, 또 락앤롤의 역사에 꽂혀가지고 이제 야자 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도서관에 가서 그 젊음과 록의 역사 뭐 이런 책 빌려가지고 보면서 그 책이 이제 1950년대 말 엘비스 프레슬리부터 시작해서 비틀스 그다음에 걸쳐가면서 뭐 메탈리카 그다음에 데이비드 보위 그리고 90년대 브릿팝, 오아시스, 뭐 스매싱 펌킨스 이래가지고 또 2000년대 넘어와서 펑크락의 역사에서 그린데이부터 해가지고 My Chemical Romance가 또 저희 청소년기 한 획을 그었고 아무튼 그 락 밴드들에 대한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책에 멘션되어 있는 모든 가수의 모든 음악을 다 그때 이제 유튜브 한참 할 텐데 유튜브로 찾아서 다 들었어요. 듣기만 했냐? 아니죠. 가사를 달달달달 외웠죠. 왜냐면 그때는 또 한참 반항심에 똘똘 뭉쳐서 막 나는 이 세상이랑 안 맞는 것 같고 뭐 한국에 망할 놈의 수능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노래 가사가 또 이제 혁신적이거든요. Rage Against the System 이러면서 뒤집어야 되고 락의 정신에 완전히 이렇게 심취해가지고 달달달달 가사 외우고 맨날 막 그때 SNL 엄청 재밌게 봤어요. 아무튼 도피를 했어요. 그 미국 문화. 영화 엄청 많이 보고요. 그 미국 영화. Gossip Girl 그때 드라마에서 스킨스 그 영국 드라마도 있고 드라마 보고 음악 듣고 뭐 그러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간 외고가 중국어가 영어에 도움이 안 되는 학교였지만 저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그 맨날 유튜브만 보고 음악만 들었기 때문에 영어에 도움이 됐어요. 저희 덕질이. 그러다가 이제 고3 5월 모의고사를 보니까 제가 수리 영역이 너무 개판인 거죠. 개판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이제 스카이급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 담임쌤이 불러서 야, 너 이 상태로 수능 봤다가는 저기 서성한이다. 그러니까 너 뭐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그냥 영어 전형으로 돌려라. 그럼 뭐 연고대는 가겠지. 이래서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영어 전형이 있다는 것을. 진작 알았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고3 5월부터 영어 특기자 전형을 위한 영어 학원이 따로 있어요. 저기 설릉에. 그래서 거기 등록을 해서 영어 특기자 전형으로 가려면 또 토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토플 공부를 픽업을 하고 그다음에 뭐 영어 에세이, 그다음에 영어 면접 이런 거를 준비하면서 그때 제일 행복했어요. 고3 때. 내가 좋아하는 영어 실컷 하고 수학 안 해도 되고. 그때 영어학원 다니면서 굉장히 재밌었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제 의외로 당연히 갈 줄 알았던 고대가 떨어지고 한양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작부를 가서 영어가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고 또 해외파 친구들, 영어과 출신 친구들 많이 접했고 또 이제 재외국민 친구들 많이 접하고 그래서 그 환경 안에 있으면서 정말 한국어 쓸 일 없어요. 국작부는. 그래서 영어만 쓰면서 영어 많이 늘었고 취업 준비를 잠깐 해서 저기 모 기업에 일반 사무직 그 해외 사업부 직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많이 쓸 줄 알았는데 영어를 안 쓰더라고요. 그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부가. 그래서 거기에서 1년 정도 다니면서 영어를 엄청 까먹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영어로 막 수다를 떠는데 말이 막히는 거야, 말문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큰일 났다 이 생각 여러 번 했죠. 제 회사 생활 그만두고 통대 입시하면서 영어 엄청 레지스트를 높은 단어들도 좀 익히고 하면서 영어 많이 들었고, 거의 정말 심플한 예시를 들자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목을 끌었다, 이런 거 그냥 딱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면 get people's attention 뭐 이런 건데, 좀 더 있어 보이게 하면 garner attention. 그다음에 통대 가서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조금 수준 있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통경은 당연히 연설문 하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통대를 휴학을 하고 라디오를 전업을 하게 되는데, 그쪽은 또 아예 반대의 문제죠. 완전 캐주얼하고 in the now, 지금 당장, 지금 현재 그 미국의 스트리트, 길거리에서 편하게 쓰이는 그런 슬랭적인 표현들이, 예를 들자면 요즘 애들은 헐 대박 너무 웃겨 이런 얘기를 할 때 OMG I'm dead, I'm dead 라고 하더라고요. I'm dead, 난 죽었다. 제가 했던 긴 얘기를 요약을 하자면 결국 영어 공부 어떻게 하느냐? 환경이다, 환경. 제가 어렸을 때 해외를 거의 살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당연히 해외파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어렸을 때 한국에 살았지만 또 이제 국제학교 안 나왔지만 그래도 어머님께서 너무 훌륭하셔서 집에서 영어만 쓰는 환경을 조성해 주셨고, 지금도 영어 공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주변에 영어만 쓰는 환경에 계속 접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잊지 않는 것 같아요. 결론을 내자면,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 영어를 굉장히 많이 수직 상승을 시키고 싶은 입장이시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영어밖에 안 쓰는 환경에 스스로를 넣는 거예요. 주변에 영어만 쓰는 사람들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되나요? 현실적으로 이런 입장이시라면 영어 과외를 받으세요. 영어로만 수업을 몇 시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다. 근데 자녀 영어 교육 시키고 싶다. 그러면 원어민들이랑 영어로 그냥 줄줄 떠들기만 하는, 놀기만 하는 그런 환경에 보내세요. 영어 학원에. 네, 말하다 보니까 끝도 없이 길어졌네요. 여러분이 조금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